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이론편 10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거란의 1차 침입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란의 2차 침입 들어갑니다. 자, 거란이 왜 두 번째로 쳐들어왔느냐. 자, 거란은 첫 번째로 이제 그 거란의 1차에서 서희가 약속을 했어요. 거란의 소손령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조 관계를 맺겠다라고 했지만 그 약속을 믿고 돌아갔지만 이 그 고려는 송나라하고 계속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종 때. 자, 거란은 속았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한때 대국이 소국을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런 지금 거란은 고려에 대해서 짜증이 좀 난 상태지. 자, 그럴 때 이제 강주의 정변이라는 뭡니까? 고려 안에 네 분이 한번 있었는데 정변이 한번 있었는데 이때 거란의 성종이 우리나라 성종 아니에요. 거란의 성종이 직접 쳐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당신은 목종인데요. 목종은 경종의 아들이에요. 1차 침입 때 성종이 왕이 됐었잖아요. 자, 광종은 왕건의 아들이고 왕건의 손자가 광종 다음에 경종으로 왕이 즉위를 했고 그리고 이 경종과 천추태후 왕비 사이에는 목종이라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나중에 목종이 되는데 이 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너무 어리다라는 이유로 경종이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성종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누가 천추태후 같은 경우 이제 왕건의 손녀인데 그러니까 손자 무슨 족보는 보지 마시고 자, 천추태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고 싶죠. 계속 앉히고 싶은데 성종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천추태후는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다른 경쟁자를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천추태후의 여동생이 있어요. 헌정왕후라고 여동생이 있고 왕후기 또 있는데 왕후과 헌정왕후에서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대량원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종과 대량원군 차기 왕을 두고 이렇게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런데 성종 자체가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이 그 대량원군이냐 목종이냐 차기 왕을 누가 이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이때 천추태후는 작업을 칩니다. 그래서 왕후과 헌정왕후는 죽고 애를 낳으면서 헌정왕후는 죽고 그래서 대량원군은 천의 고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추태후가 그 사실을 알고 대량원군을 머리를 빡빡 밀고 출가를 시켜버려요. 스님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없죠. 그런 찰나에 갑자기 성종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목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누가 천추태후 세상에 없잖아요. 경종은 천추태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최대 권력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자, 이 천추태후는 당시 신라 왕족 김치향이라는 사람과 사통을 해요. 그러니까 정을 통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식을 하나 두게 됩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되죠. 자, 목종은요. 어머니가 진짜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황후잖아. 근데 황후가 궁 안에서 그것도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서 아기까지 낳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종 같은 경우는 신하들에게 볼 낯도 없고 참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싫어요. 근데 어머니는 자꾸 권력을 탐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왕인 것처럼 하니까 이 사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목종이 어머니 이제 내려놓으실 때도 됐잖아요. 아쭈 이놈이 지금 이제 덤비네.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니까 옆에 김치향이 부추기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목종을 내쫓고 우리 자식을 왕으로 앉히는 게 어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추태후가 그거 괜찮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어머니가 왜 그럴까? 하긴 자식이니까. 하여튼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케이 우리 아들을 왕으로 앉힙시다.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영모잖아. 이 분위기를 목종이 모를 것 같아요? 목종이 알죠. 그래서 서북면 절도사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지금 거란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에 병마사입니다. 병마사면 양계의 지방관이잖아요. 강조에게 서찰을 띄워요. 그래서 지금 영모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당신이 지켜줘야겠다. 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강조 그 장군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를 이끌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으로 뛰어오는 강조 부대예요. 자, 지금 거란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서북 병마사 강조가 군대를 이동하고 있으니까 얘들이 아쭈 요거 봐라 그리고 군대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강조가 이제 궁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목종을 옹립하자, 보호하자라는 그 목적을 띠고 군사를 몰고 들어왔는데 당시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이 사실을 알고 아쭈 이거 봐라. 야, 우리가 빨리 반란을 일으키자. 그래서 궁 안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목종을 쳐버리고 왕자를 왕으로 앉혔습니다. 라고 강조의 그 먼저 선발부대가 장군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큰일이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조는 이제 큰일 났죠. 지금 왕이 목종이었는데 목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왔는데 왕이 바뀌었어요. 그새? 그러면 이게 왕이야. 이 사람이 왕인데 강조는 그러면 군사를 이끌고 왕을 치러 가는 거잖아. 그럼 뭐예요? 역적이 되죠.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강조는 여기에 이제 목종이 그때 서찰을 띄웠을 때요.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내 일신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신이 오다가 내가 죽거든. 내 사촌 동생이 있다. 대량원군이라고 있는데 지금 스님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쫓아냈다. 그러니까 대량원군을 왕으로 옹립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라라는 서찰을 띄워요. 이게 선왕의 유지니까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죠. 오케이. 그래서 강조가 대량원군을 찾아가서 가지고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자, 유지를 받듯이요. 목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옹립을 해요. 그래서 대량원군이 현중이 되고 와 복잡하지.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왕으로 옹립한 다음에 이제 됐다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이들이 반란 세력이 다시 되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들이 역적이 되는 거죠. 왕의 명령은 요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분을 얻은 강조가 궁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자, 궁 안으로 딱 가고 이들을 싹 다 제거를 했어요. 죽여버리고 이제 잡았어요. 그랬는데 어떡할까? 목종이 살아있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러면 목종이 살아있는데 나는 왕을 옹립을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군사를 몰고 궁을 침범을 했으니 역적이잖아. 그래서 강조가 이건 뭐야? 목종도 죽여. 그래서 왕으로 옹립해버리는 이 사건이 있는데 이게 강조의 정변입니다. 자, 이걸 보고 거란 애들이 요거 봐라. 명분이 딱 섰다라는 거죠. 우리 침략한다. 왜 명분이 세워져요? 자, 거란의 1차 침입으로 인해서 우리는 형과 아우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냐? 지금 대를 이어서 성종 이후에 목종 그 다음에 목종을 그냥 냅뒀으면 목종이 다음 성종이 유지를 받들어서 나한테 찾아올 것이었는데 이것을 네가 끊었으니 정치가 문란해져다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겠다 형으로서 라고 하면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쳐들어왔을 때 4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결국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싹 다 우리가 이런 표현 쓰면 될까? 털립니다. 싹 다 왕군도 습격당하고 왕궁을 점령하고요. 이때 그 현종이 왕이었잖아요. 현종이 이 사실을 알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왕군을 그대로 점령을 한 거란군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빨리 왕을 잡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을 잡아서 꿇어. 야, 내가 이겼어? 그러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왕이 도망갔으니까 지금 왕궁은 잡았는데 지금 전쟁은 안 끝나는 상황이야. 자, 그런데 이제 그 왕궁에 있겠죠. 누가? 거란의 왕이. 근데 거란 쪽에서 폐하 큰일 났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큰일 났냐? 갑자기 이쪽에 살고 있던 여진족이 세력을 규합하더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거란 그 본영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지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왕이 여기 있잖아. 자, 이 사실을 알고 거란 현종이 직접 고려 현종 우리나라 왕이 이 거란 성종에게 서찰을 띄워요. 그래서 우리가 항복한다. 그리고 항복 자체가 단어가 안 맞는 것이 우리가 친조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느냐. 나 현종인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를 아련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네가 쳐들어온 거다.
그래서 네가 그냥 이 약조를 믿고 퇴각한다면 바로 짐을 꾸려서 너한테 인사 가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을 믿고 거란 성종은 이제 퇴각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퇴각하자라고 하는데 이 퇴각하는 군대를 뒤에서 공격하는 고려 군이 있었으니 그것이 누구다? 양규다라는 거예요. 양규의 선전으로 흥화진에서 승리했으나 함락되고 현종이 친조 약속을 받고 퇴각하는데 이 퇴각하는 군인을 또 양규가 계속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거란은 여진과 계속 갈등을 빚고 있어요. 근데 여진의 영세가 더 커져요. 빨리 거란은 지금 여진도 막아야 되고 송도 공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 필요해? 고려. 근데 고려는 친조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 짜증나죠. 거란이 야 저거 쬐깐한 나라 이제 쓸어버리고 와. 안 되겠다. 그냥 싹 다 불질러. 그래가지고 소배합을 보냅니다. 10만의 군사가 쳐들어오는데요. 귀주에서 강감찬 장군이 끝까지 맞서서 싸웁니다. 자, 강감찬 장군이 이 소배합 군대를 싹 다 쓸어버리죠. 자, 소배합이 몇만? 10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 군대는 몇 만이에요? 20만입니다. 바보입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1차에서 거란이 80만을 데리고 왔죠. 자, 2차에서 40만을 데리고 왔습니다. 3차에서 몇만? 10만을 데리고 왔어요. 자, 우리가 어찌됐건 2차까지 해서 개경이 함락되고 그 왕궁까지 그 점거를 당했던 이런 우리가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군사력을 계속 키웠어요. 20만인데 고작 10만으로 왔으니 바로 격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싹 다 쓸어버렸던 것이 3차 침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거란의 1차 침입. 그래서 거란의 1차 때 누가 서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동 6주를 확보했고요. 2차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2차는 배경 정도만 나와요. 강주의 침입. 3차 때 얘들이 10만을 끌고 왔잖아요. 누가? 강감찬 장군이 우리가 어디에서? 귀주에서 막았다. 그래서 귀주 대첩 이렇게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승리했다라는 거죠. 박살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힌트. 자, 거란의 1차 침입 때는 몇 만이 쳐들어왔어요? 80만. 자, 2차는 몇 만이요? 40만. 3차는 몇 만이요? 10만. 지금 어때요? 국력이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이 여진 애들이 커가지고요. 거란을 계속 약화시켰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고려의 거란의 침입이 끝난 이후에 이 북방의 주인은 여진이 됩니다. 남아있는 거란을 싹 다 쓸어버리고 여진이 점거를 해버려요. 자, 결과 고려, 송, 요, 거란의 세력 균형이 있었고 개경의 나성을 축조합니다. 그래서 개성 2차 침입 때 개성의 그 도성이 바로 함락됐잖아요. 그러니까 높게 다시 튼튼하게 쌓고요. 그리고 이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천리장성. 그래서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싹 다 막아버린 거예요. 장성을 쌓아가지고 막았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강감찬 장군의 건의로 이 개경을 그 나성을 다시 쌓았다라는 것, 나성 축조와 천리장성의 축조 요 두 가지는 시기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언제냐? 3차 침입 이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기를 물어보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 항상 이쪽이 거란, 이쪽이 여진이에요. 거란, 여진, 거란, 여진.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진이 또 쳐들어와요. 12세기 때는 여진족이 쳐들어옵니다. 자, 12세기 초 여진족이 급성장했죠. 아까 보셨잖아요. 거란족을 이제 하고 패자가 된 게 동북의 패자가 된 것이 여진이에요. 부족을 통합해서 고려로 남하에서 자주 충돌합니다. 별무반을 조직하는데요. 여진과 1차 접촉에서 패한 뒤 윤관이 숙종에게 건의해서 별무반을 편성합니다. 기병, 승병, 보병의 군대로 조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꼭 외우셔야 돼요. 특수부대 별무반입니다. 자, 일단 여진족이요. 거란을 몰아냈어요.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런 다음에 얘들이 남하합니다. 그래서 고려에 뭐라고 할까요? 도적질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막 내려오고 이런 마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고려에서
짜증나서. 근데 요번에는 여진족이 대거 군사를 이끌고 어떠한 지휘 통제, 예전에는 그냥 날강도들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하나의 군대처럼 조직이 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조직을 재정비해서 군대를 재편성해서 막아라. 그래서 윤관이 뛰어갑니다. 근데 윤관이 뛰어갔는데요. 보기 좋게 패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지요. 자, 돌아온 윤관, 고려 조정에서는 윤관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윤관이 아니다. 내가 지금 가서 보니까 여진족이 예전에 알고 있었던 우리 저 유목민 이런 게 아니고 얘들은 큰 하나의 나라다. 실제로 금이라고 조금 이따 나라 이름을 고치잖아요. 하나의 나라처럼 지휘 체계가 똑바로 그리고 엄청나게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싸워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으나 나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 싸워보니까 얘들의 약점을 알고 있다. 이 약점을 우리가 보완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당시에 고려 왕인 숙종에게 건의합니다. 새로운 군대를 조직해야 됩니다. 이름하여 별무반이죠. 그래서 기병과 승병, 보병, 뛰어다니는 사람, 말 타는 사람, 그리고 승병, 스님들 군대 이렇게 해서 신기군, 항마군, 신보군 나온 뭐다? 별무반이에요. 이렇게 조직하자라고 해서 그래 좋다. 특수부대 조직해라. 이름이 별무반입니다. 여진정벌 별무반. 그래서 이렇게 조직한 다음에 다시 뛰어가요. 그래서 여진족을 북방으로 몰아내고 이번엔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격파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동북구성을 쌓게 됩니다. 자, 보세요.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칩니다.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별무반을 편성했을 때는 숙종이에요. 그러니까 별무반의 군대를 만든 거는 숙종이고 숙종 다음 예종 때 공격하러 가요. 그래서 정벌을 합니다. 자, 예종 때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쌓았고요. 방비의 어려움으로 반환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자, 이쪽에 동북구성을 우리가 축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축조하고 여진을 몰아냈어요. 근데 여진족 애들이 자꾸 여기 와서 죄송해요. 우리가 그때 철이 없었어요. 우리 예전에 옛날 우리 조상들은 고려의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안 쳐들어갈 테니까 우리하고 무역을 할 수 있게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울어요. 그러니까 고려 예종이 그래 좋다. 그러면 여기에 쌓았던 동북 구성을 너희들에게 돌려줄게. 다신 넘어오지 않겠다는 약조를 해. 그래서 이제 서약을 받고 동북 구성을 반환을 해줍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보시면 알아요. 거란의 3차 침입까지 전쟁을 했고요. 그리고 3차 침입 이후에 토목공사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렇죠? 천리장성 쌓았죠. 나성 축조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진이 쳐들어왔는데 전쟁을 또 했었는데 패배했었고 또 한 번 전쟁을 해서 가까스로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쪼개봐요. 이렇게 쪼개보면 자, 이쪽이 거란이 살고 있죠. 이쪽이 여진이 살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동쪽, 북쪽이죠. 동북쪽의 9개의 성을 우리가 챙겼잖아요. 여진과 전쟁, 동북구성. 그렇죠? 요쪽으로 잘랐으니까 이쪽은 거란이 살고 있었는데 이쪽은 압록강 동쪽에 6개 주 동북구성.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1차 때 동북구성, 강동 6주, 여진이 쳐들어왔을 때 동북구성.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거란이 1차 침입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1번 강동 6주. 자, 2번 동북구성. 그럼 헷갈리죠? 지금은 안 헷갈리겠지.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헷갈리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만있어 봐. 여기가 거란, 여기가 여진. 그러면 동북구성은 여진. 그렇죠? 그러면 강동육주는 거란. 이렇게 하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제가 뭔 얘기하다가 그랬냐면 이 전쟁 계속되고 토목공사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국방력이 소요가 되고 여기에도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진족은 지금 방금 깼잖아. 그러니까 다시 못 돌아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국방비를 조금 줄이는 차원에서 돌려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정세의 변화, 여진이 다시 성장을 합니다. 여진족은 한번 우리에게 굴욕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체제 정비를 다시 해서 여진족이 이제 금이라고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금나라를 만들고 군신관계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고래 자존심 이놈 자식들이 어디 지금 설치고 있어? 다시 한번 공격해야 정상이잖아. 근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자겸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냥 수용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봐보세요. 여진이 커졌어요. 금이라고 세웠습니다. 방금까지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나라. 애들이 우리 형 하면서 막 따라왔던 애들인데 지금 조금 커가지고 군신관계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하잖아. 하지만 내부적으로 부패한 이자겸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수용하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이다라는 거죠. 4대 요구를 수용했고 영양 북진 정책은 사실상 좌절됐고요. 문벌귀족의 부패로 인해서 이자겸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언제죠? 인종 때죠. 이렇게 이제 사회 혼란이 무진장 발생이 됩니다. 자, 페이지 한참 넘어가서요. 어디야? 3단원이죠. 중세 정치 세 번째 무신정권입니다. 자, 이제 무신정권이 어떻게 성립되느냐. 자, 방금까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런 걸 봤단 말이죠. 그때 이제 숙문천무, 무신을 천시하잖아요.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의종인데요. 의종은 맨 술만 퍼마시고 정치를 안 합니다. 실정,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자, 그리고 이때 엄청나게 짜증났던 게 이거예요. 군사지휘권이 문관이 가져요. 문관이. 무관은 완전히 천시당한다라는 거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 정중부가야 나이가 더 많아요. 근데 김돈중의 아버지가 김부식이야. 그래서 음서로 관리가 된 이 어린 놈인데 딱 봐도 어리잖아. 근데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고 막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이렇게 태워버려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게. 그 정도로 이제 무신들이 완전 천시받았을 때입니다. 자, 이때 그 의종이 보현원 일종의 이제 왕의 놀이터인데요. 이쪽에 가재. 맨 술 마시고 노는 게 일이야. 그러면서 의종이 이제 술 마시러 가자. 자, 짐을 꾸려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왕이 한번 행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왕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왕을 따랐던 그러니까 왕 한 번 갈 때는 누가 가냐면 왕이 가죠. 그러면 왕을 따르는 내관들, 내시들이 갈 것이고 그를 호위하는 호위 무사들이 갈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사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이 갈 것이고 궁녀들이 따라가야죠. 그렇죠? 궁녀들이 또 따라갈 것이고 자, 이게 일부예요. 그리고 여기에 관리들이 다 쫓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을 때는 300명, 많을 때는 1000명 막 이렇게 왕이 한번 움직이면 다 가야 돼요. 궁을 나서면.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매일매일 했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국고가 바닥나죠. 술 마시러 놀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때가 한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이때 이의방 정중부가 무신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한겨울에 막 이 무릎까지 그 눈이 쌓여 있는데 이 행차를 하는데 뭡니까? 관리들, 문신들 그리고 왕의 측근 세력들은 막 비단 옷 입고요. 따뜻한 거 가지고 막 덮고 막 이렇게 가지만 말 타고 가마 타고 가지만 그 가마와 말 옆에서 집신 신고 따라다니는 무관들. 그렇죠? 관직은 내가 더 높아. 근데 이러고 다녀요. 그리고 야, 뭐 시끄러워. 냄새나 절로 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발길질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동 중에 야, 심심하다. 여기에 천막 쳐라. 그럼 천막 다 치죠. 천막 치고 이제 술 마시고 놀고 그러면서 야, 흥을 좀 돋아야겠는데 야, 너하고 한번 싸워봐. 그러니까 무신들을 그냥 놀이객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하고 싸워봐. 한 명은 60살 먹은 고관 무신이고 한 명은 20살 먹은 신진 무신이에요. 근데 이들을 싸움을 붙인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을 딱 하는데 20대가 60대를 한 대 쳤죠. 빵 치니까 60대 그 고관이 떼굴떼굴 굴르죠. 한 대 맞고 정신 못 차리지. 그래서 내가 졌다 그러고 도망가니까 옆에 있던 이 하급관원이 그러면서 가가지고 60살 먹은 그 고관을 두드러 팬 거예요. 짝이 때리고 막 밟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문신들이 막 키덕대고 웃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신들은 머리가 꼭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죠. 저게 지금
우리 그 무신들을 뭘로 보고 안 되겠다. 저것들 싹 다 쓸어버려야겠다. 갈 때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신 정변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보현원 왕의 놀이터에 갔을 때 파주 근처인데 이쪽에 갔을 때 의종과 문관들이 술판을 벌일 때 호위 무신들이 싹 가가지고 여기에서 호위를 해야 되잖아. 이때 싹 다 죽여버리는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무신정변이에요. 자, 문신의 관을 쓰고 있는 사람 모두 다 죽여라. 정중부가 다 죽여버려요.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한쪽 군대를 두 개로 쪼개요. 그래서 한쪽은 여기를 싹 다 제거하고 문관을 싹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한쪽 부대는 궁궐을 가서 궁궐을 장악해버리는 거죠. 의종 죽일까요? 안 죽여요. 일단 여기에서 그 의종은 인질로 삼아버리는 거죠. 이제 무신들의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엔 나중에 의종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고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 정치를 자신들이 다 하는 이 시국이 생겼는데 그것이 무신정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벌 귀족은 이래서 역사 속으로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의방 정중부가 무신정변을 일으켰고요. 보현원 사건. 그래서 중방 중심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중방이 뭐냐면 자, 정중부에 왕궁이 있습니까? 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고 여기에 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사를 다 봐야 되잖아요. 국사를 봐야 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는 심볼, 상징일 뿐이고 정중부, 내 집으로 와라라는 거죠. 그래서 조만한 별장을 하나 만듭니다. 이것이 이른바 중방이고 이것이 궁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이쪽으로 와서 정중부의 집에 와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정중부의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방 꼭 기억하셔야 되고 중방 중심의 권력 행사, 권력 쟁탈전 이런 것들이 벌어집니다. 지방 통제력은 약화되고요. 농민과 천민의 대규모 봉기. 그래서 역사적으로 봉기 농민 봉기가 굉장히 많았을 때가 무신정권 시대입니다. 정중부를 경대승이 죽이고요. 그리고 경대승이 또 똑같이 정중부와 같이 권력을 행사하고 이의민이 등장해서 경대승을 죽이려고 했는데 경대승이 병으로 죽고 이의민이 정권을 찬탈합니다. 그리고 최충원이 이의민을 죽이고 자신이 정권을 찬탈하고요. 그리고 최우가 최우충원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때부터 최잖아. 4대 60여 년 동안 아들 대를 이어서 정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은 있지만 이들이 왕권을 행사했다라는 거죠. 김준 유문대 모르셔도 되고 일단 우리가 최충원, 최우까지는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신정권의 한계 뭡니까? 얘들이 지금 서로 죽이고 뭘 잡기 위해서 권력 다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한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계속 쏟아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굴 수탈해요? 백성들을 수탈하게 되죠. 그래서 민생 안정에는 소홀 아예 신경을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못 살겠다 그래서 봉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했겠어요. 이 무신들이 실질적으로 그때 묵과 시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고 장군이 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그 정치 회의할 때 뭐 등에 칼 차고 옆에 도끼 차고 철퇴 들면서 회의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신 정권이 엄청 무섭죠. 그렇죠? 완전히 피바람이 몰아치는 시기가 무신 정권이었습니다. 자, 일단 최씨 무신 정권 한번 볼게요.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은 전 시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는 돼요. 왜? 정권 찬탈은 없어요. 대를 이어서 그냥 아들로 이렇게 60여 년 동안 집권을 하게 되니까 최충원이 교정도감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전에 중방 역할을 했던데요. 그래서 최충원이 최고 집정부를 만들고요. 봉사십조라고 해서 사회 개혁안 10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자기도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봉사십조 사료에 나오면 누구예요? 최충원 풀면 되고 최충원 하면 교정도감 풀면 됩니다. 자, 그 대를 이어서 이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교정도감을 그대로 이어받겠죠. 그리고 정치 권력을 행사하고요. 정방을 설치하는데 이 정방은 문관과 무관의 인사를 모두 담당했던 인사기구예요. 여러분 인사기구라고 하면
왕이 권한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최우가 신하가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정방을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왕이다라는 거죠. 서방을 설치해서 문신 수기 기구인데 문신을 이제 합숙시키면서 공부시키고 정책을 같이 하는 건데 이 문신을 등용했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최후의 반대편에 섰던 무신들 있죠. 이 무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면 명분 싸움에서 무조건 이기니까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몽골과의 장기 항쟁을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했고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삼별초를 조직한 것도 최우때입니다. 최충원 최우때는 아셔야 돼요. 최충원, 교정도감, 도방이라는 거는 경호부대예요. 경호부대. 그래서 최충원의 경호부대를 만들었으니 도방이고요. 최우는 정방을 만들어서 문무 인사기구, 서방 설명드렸고 삼별초 이렇게 이제 체크해놨으니까 암기해 두시고요. 무신집권기의 본기 한번 볼게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전국적으로 뭐 이건 뭐 답이 안 나와. 최강수 고구여부운동이었고 망이 망소이 공주에서 있었고 이 망이 망소이는 공주 명학소의 난이죠. 명학소, 망소. 와, 외웠다. 그치? 그리고 개경은 만적이 개경에서 전주 관노의 난, 뭐 이 김삼이 효심의 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한번 더 봅시다. 글로. 자, 지배층의 난. 서경유수 조이총회. 그러면 서경유수니까 관리겠죠. 관리가 반무신난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이제 조이총의 난이었고. 자, 망이망소의 난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죠. 왜 우리만 차별하느냐? 소를 승격시켜 달라라는 거죠. 망이망소이. 그렇죠? 이렇게 나왔고요. 김삼이 효심의 난도 있었고요. 천민노비 최충원의 산노비가 만적이었어요. 근데 만적이 그 동네에 요거. 자, 만적은 신분이 뭐였냐? 노비였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였죠? 최충원. 그러니까 산노비겠지? 예. 그러면 만적은 어디에서 난을 일으켜요? 최충원은 최고 권력가예요. 어디에 살아요? 최충원 집에 살겠지. 그러니까 어디에 살아요? 개경에 살겠죠. 개경의 노비니까 개경에서 있었겠죠. 그렇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공주명학수의 난 한번 읽어보시고요. 만적의 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적의 난은 장수와 재상의 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어떤 누구도 이게 이제 또 왕후장상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누구든지 능력만 되면 할 수 있다. 당연히 우리 노비도 권력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난을 일으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적의 난이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페이지가 안 넘어가죠? 원간섭기를 한번 봅시다. 자, 몽골의 침입. 이제 이 시야를 조금 밖으로 옮겨 볼게요. 자, 이제 국내적으로는 진짜 문제가 많죠. 여기에서 하나 이제 설명드리자면 이 난을 다 외울 것이냐? 외울 게 아니고요. 서경유수 조이총, 망이망소이, 김삼이 효심, 그리고 만적의 난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뭘 물어보냐? 시기를 물어봅니다. 시기가 언제냐? 무신 정권기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반드시 외우시고요. 연도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무신 집권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무신 정권이 고려 내부의 고려 사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을 때 국제 사회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원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이제 몽골 애들이 성장을 해요. 13세기, 12세기 때까지는 어디가 주인이었어요? 여진이 뭐 만들었죠? 금. 그래서 금나라에서 고려하고 전쟁도 아니죠. 말로 섬겼어요. 그래서 4대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금나라가 주인이었을 때 저쪽에서 유목민인 몽골족이 쪼만한 나라였는데 갑자기 통일된 국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몽골에 쫓긴 거란이 고려에 다시 쳐들어오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한번 봅시다. 자, 금나라가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금나라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금나라가 성장해서 송나라를 쳤어요. 송나라 치니까 송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쑥 하고 떨어져요. 그래서 송나라가 밀렸어요. 남송시대. 이른바 남송시대가 열립니다. 금나라 엄청나게 크죠. 자, 그때 저쪽에서 몽고 있죠? 몽골 애들이 요만한 유목민들이 거란이 나라 만들었고 여진도 나라 만들었고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몽고 애들이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얘들은 타고난 싸움꾼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늑대 젖을 먹으면서 애들이 커버려요. 그리고 싸움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 몽골족이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중국 대륙을 점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점령하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자, 여기에서 시작해서 자, 여기까지 쭉 가서 어디? 동아시아까지 다 먹어버려요. 쫙 엄청나게 크죠. 인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먹어버려요. 우리나라 국경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이게 몽골족의 성장이 어느 정도 크냐. 우리나라 쬐깐하다니까 이것도 좀 크게 그린 거고 요만하단 말이야.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이 가운데서 자 킵차크 한국, 오고타이 한국, 차가타이 한국, 일한국 이렇게 해서 한국이 4개입니다. 아 여러분 한국이 뭐냐? 칸국이에요. 칸. 징기스 칸 있죠? 칸은 얘들 말이고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징기즈 칸, 칸이 지배하는 나라. 그래서 발음이 힘드니까 한국이라고 부르는 거고 사한국을 지배합니다. 원나라가. 이 원나라 플러스 사한국을 가지고 원제국, 몽골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렇죠? 근데 얘들의 단점이 뭐냐면 이 바다를 낀 나라는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지전은 강한데 해전은 약한 이 단점을 갖고 있다. 아무튼 몽골 애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옆에 여진족은 뭐야? 그리고 여진족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진족이 그냥 막 아주 그냥 몽골한테 엄청나게 두드러 맞으면서 분열됩니다. 그러면서 찢어지면서 원래 있었던 나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금나라도 없어지고 여진족으로 부족 분열돼 가지고 각자 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살고 있었던 조만한 거란족이 몽골족이 쳐들어오니까 이거 뭐야? 그래서 몽골족하고 전쟁을 해보니까 이게 택도 없는 얘기죠. 일단 옆에 가니까 여진하고도 공격을 해봤는데 여진족은 아까 깨졌잖아요. 거란족이. 그러니까 위로 가면 춥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이 고려에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고 자, 이 거란이 고려에 내려오면서 문 좀 열어줘. 야, 나 좀 살려줘.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고려는 지금 무슨 정권이에요? 무신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좋아한단 말이야. 쭉 우리 무신이야. 그런데 뭐 외세가 다시 쳐들어온다고? 근데 거란이 몇 명인 줄 아세요? 5천이에요. 이것들이 장난치나 야 죽어 라고 얘기해.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린 쫓기는 신세라니까 니들한테 좀 도움을 청하려고 그래. 니들 속셈을 모를 것 같아. 확 때리기 전에 빨리 안 가? 그런데 뒤에서는 몽골이 쫓아와요. 그러니까 얘들이 급박한 상황이니까 안 되겠다. 야 문을 열자 그러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무신들이 이거 지금 제정신 아니네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란을 공격하고 뒤에서는 몽골 애들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거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돼 보니까 고려와 몽골 애들이 턱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몽골 애들이 어이 고려 어차피 잘 됐어. 자 우리가 니네 나라 도와준 거 알지? 거란족 우리가 다 쫓아내줬잖아. 그러니까 무신 애들이 황당하죠. 야, 니들 없어도 이따위 거는 금방 해. 뭘 도와줬다고 난리야. 아니야. 우리가 도와줬어.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니네 왕하고 국제적인 대화를 좀 해봐야겠어. 문 좀 열어줘. 라고 하면서 사신을 보냅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서 이 거란족을 깬 이 전쟁, 강동의 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강동의 역. 고려군과 몽골군이 강동에서 거란을 격퇴한 이후에 몽골이 우리가 니들 은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공물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고려는 이거 어이가 없어요. 문 열어줘? 알았어 문 열어줄게 한번 들어와봐.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 그랬더니 애들이 들어오는데 이 저고야라는 몽고 사신이 들어옵니다. 아주 건방져요. 자, 몽고 사신 저고야가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와줬으니까 국물 내놔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저고야가 와요. 자, 수달피 만장, 고급 비단 3,000필, 종이 10만 장, 면화 1만 근을 공납으로 줘야 된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알았어. 내가 생각해 볼 테니까 돌아가.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옆에는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누가 있어요? 옆에는 무신들. 칼 해가지고 원래 궁에는 무기를 못 들고 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쪽에 지금 계신 분이 진짜 왕이에요? 아니죠. 허수아비고 이들이 그냥 막 해가지고 공포 분위기 만들면서 야 네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뭐? 이거 수달? 여러분 수달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수달 만장
이것들이 지금 미쳤나? 그러니까 얘가 딱 나는 칸의 대리인이요. 내가 지금 내 신분으로 온 게 아니고 칸의 대리인인데 이렇게 막대하면 나 집에 가서 칸한테 이르는 수가 있어. 그럼 니들 어쩌려고 그래? 그러니까 신하들이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당장 모가지를 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사신은 돌려보냅시다. 라고 얘기해요. 사신이 돌아갑니다. 저고야가 돌아가면서 이 압록강 근처에서 죽어버려요. 갑자기. 그래서 압록강 근처에서 저고야가 피살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빌미로 몽골 애들이 그렇지 니들이 죽였지 그러면서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 몽골의 1차 침입입니다. 엄청나요. 엄청나. 1차 침입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이때 귀주성에서 박서가 맞긴 했지만 얘들이요. 이 귀주성을 돌아서 바로 쳐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귀주성은 그 격파가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고려 조정이 벌써 몽골 애들에게 끝났기 때문에 항복을 선언을 했고 그리고 박서 장군에게 우리가 졌으니 문을 여시오.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귀주성 전투는 귀주성은 절대 우리가 전쟁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항복했다. 문을 열었다라는 거죠. 자, 1차 침입, 몽고사신 저구야가 피살된 사건을 구실로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귀주성 전투에서 박서가 끝까지 저항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강화가 성립돼요. 자, 2차 침입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니들 욕을 다 들어줄 테니까 왜 전쟁을 하냐?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했잖아. 이대로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니들 얘기했던 거 다 기억하니까 그거 그대로 공납으로 바칠게. 알았어. 한 번만 봐줘. 그러니까 몽골 애들이 잘해. 그러고 이제 돌아갑니다. 자, 최후는 몽골과 강화 요걸 못마땅해해요. 그래서 야 이거 한번 걷어봐. 그런데 막상 걷어보니까 안 거쳐요. 그런데 이제 몽골 애들은 야 왜 아직도 안 와? 니들 안 온다? 이것들이 지금 장난치나? 야 그래서 안 되겠다. 군대 끌고 다시 가자. 그래서 2차 침입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정권은 생각지도 않고 안 되겠다. 야 한번 붙어보니까 얘들은 장난 아니야. 아까 보셨죠? 원나라 이따만하잖아. 우리나라 요만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제란으로 바위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후는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을 데리고 우리 강화도로 도망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을 데리고 강화도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몽골 애들은 쳐들어오죠. 자, 몽골이 2차 침략을 하는데 엄청난 수로 몰고 내려옵니다. 이때 최후 정권은 강화도로 천도하고요. 준비가 되지 않은 강화도는 아주 그냥 쑥대밭이 돼요. 자, 이때 몽골 애들이 막 쳐들어오는데요. 이거 뭐 재미가 있어야지. 아무도 몽골군은 막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왜 다 도망갔으니까. 그러다가 이 처인성 지금 용인이에요. 지금 용인 근처까지 내려와요. 내려왔는데 이 처인성에서 김윤우는 스님입니다. 스님이 막고 있는 이 처인성에서 발목이 잡혀요. 이 처인성이 안 뚫리는 거야. 그러니까 몽골 애들이 야 안 되겠다. 이거 뚫 때까지 이거나 진짜 심심한데. 그러면서 다 모여요. 그때 이제 김윤우가 이 백성들을 몰아놓고 우리가 버텨야 된다. 그리고 자 힘을 다해 몽골을 맞서 싸웁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각 곳의 지방관들에게 관청에 있는 문서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것이 다 노비문서예요. 노비문서를 다 가져와라 라고 하고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실질적으로 노비가 대다수인데 노비가 사람이 됐어요. 와 우리 사람 됐다라는 거죠. 김윤호가 얘기합니다. 자 봐라. 니들을 지금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는 사람을 만들었고 근데 문을 열고 우리가 몽골에 항복하는 순간 몽골의 노비가 된다. 다시 노비 생활을 할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게다가 귀천을 가리지 않고 공을 세운 사람은 관직을 내릴 거다라고 김윤호가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기가 충천돼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처인성 전투예요. 자, 그래서 자, 이 김윤우가요. 처인성에서 맞서 싸우는데요. 이 몽고 장수 이걸로 이제 처인성이라고 봅시다. 애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몽골군 애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막 와 우리는 노비문서 불태웠고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돌격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공격하라 이렇게 되는데 몽골 애들이 막 이제 올 때 여기에서 김윤우가 저놈이구나. 그래서 활로 쫙 해서 팍 쐈는데 이때 장수가 살리타예요. 지휘관, 몽골의 지휘관이 살리타인데 살리타가 이 김윤호가 쏜 화살에 맞고 그 자리에서 직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휘관이 완전히 깨져버리니까 이 사기충천이잖아. 문을 열어라 그러면서 이건 1대 100의 싸움이야. 1대 100. 1대 100도 더 되는 싸움인데 문을 열고 그대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몽골 애들이 지휘관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정신없이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몽골의 2차 침략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우리가 대승을 거뒀어요. 자, 1차에서 6차까지 쳐들어와요. 몽골 애들이. 근데 우리가 대승을 거둔 건 2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침입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고 2차 침입은 천성 전투고 김윤우 장군입니다. 그래서 몽고 자수 살리타를 사살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3차에서 6차 침입이 있는데 대구 부인사 대장경 뭐 이런 거 다 불탑니다. 문화재. 그리고 우리가 강화도 정부에서 8만 대장경을 조판하면서 우리가 불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자. 그래서 8만 대장경도 조판을 합니다. 충주 전투에서 김윤호가 또 한 번 승리하고요. 충주 다인철소 주민들도 항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몇 차냐 안 물어봐요. 이런 그 전쟁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문화재가 소실됐다라는 내용을 사료로 주고 언제냐 그러면 몽골과 항전했을 때 몽골 항전기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원간섭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개경으로 환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몽골 애들이 쳐들어왔죠. 고려 내부는 완전히 쑥대밭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1차에서 몇 차까지? 6차까지 쳐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한두 번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고려 백성들이 미친 듯이 막았습니다. 우리 자주성을 살리자 그러면서 미친 듯이 막았는데 2차 때 어떻게 됩니까? 이 고려 정부가요. 백성을 버리고 지들만 살겠다고 도망갔죠. 어디로? 강화도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군대는요. 아무도 없어요. 백성은 그대로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고려 백성들의 민심이 고려 조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몽골 얘들이 또 잘하는 건 뭐냐면 이 회유를 잘해요. 회유. 어떻게 하냐면 이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쉽게 얘기해서 몽골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에게 포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야 길이 어디 있지? 라고 하면 그 동네에 이제 살고 있는 개똥이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관직을 받게 돼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몽골군이 힘들지 야 우리가 밥 줄게 물 줄게 하면서 주니까 그걸 먹고 금은보화를 주고 가요. 그러니까 고려 애들은 차라리 우리를 버린 고려보다 몽골 애들이 좋다. 차라리 고려 사람인 거를 버리고 몽골 사람이 되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큰일 났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자조성이 손상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강화도 있죠. 강화도의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요. 강화도에 누가 가죠? 강화도에 최후 정권이 가잖아요. 얘들이 뭐예요? 무신들이잖아요. 무식한 놈들이 권력을 창탈해서 지들 배만 불리는 놈들이 지금 여기에선 사람 죽어나간다고 이러고 있는데 지들은 여기에서 풍악을 울리고 있다니까. 이 미친 정신 나간 욕 나오네. 이 정신 나간 정권이 있었다고요. 지들은 거기에서 고기 잡아먹고 고기 막 돼지고기 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 풍악을 울리고 놀고 있다고. 정신 나간 놈들이죠. 그러니 고려 사람들이 이렇게 안 놀겠어요.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강화도 내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왕을 측근으로 하는 세력과 무신 정권을 측근으로 하는 세력들이 생깁니다. 원래 다 무신파였잖아. 그런데 이제 왕당파가 조금씩 무신의 눈을 피해서 저녁에 왕을 아련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왕당파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왕을 꼬시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무신을 제껴야 왕실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화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몽골이 엄청난 제국을 만들었는데 제국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몽골에게 항복한 나라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은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좋소. 이들을 한번 만나보시오. 그러니까 이들을 만나서 이들을 제끼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나서 몽골과 화친을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자, 야반도주를 합니다. 1270년에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자. 그래서 이 왕당파는 짐을 꾸려서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건 누구예요? 무신들만 남아있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왕실은 누가
막아줘요? 몽골 애들이 보호해 줍니다. 자, 그래서 고려 정부는 몽골과 강을 맺고 개경으로 한답니다. 1270년. 1170년에 무신정변이 있었고 딱 100년이죠. 숫자적으로 100년 때 개경으로 한다게 됩니다. 최씨 정권은 이때부터 몰락하게 되지요. 자, 부마국 지위라고 하는데요. 몽골은 고려의 왕을 자신들의 사위로 삼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또 전달을 해드릴 것이고요. 자, 삼별초의 항쟁인데요. 개경환도 이후에 삼별초의 지도자인 배중손이 왕족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강화도에서 진도로 강화도에 진도래. 개경으로 환도했지요. 누가? 왕실이 환도를 했단 말이죠. 그리해 놓고 누구? 몽골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화도에 있었던 무신들이 이것은 고려의 자존심을 버린 것이다. 이런 사람은 왕이 아니다. 왕을 무시하자라는 거죠. 저거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새로운 왕을 추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숭하우 왕온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누가 봐도 반역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강화도에서 계속 항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 배중손, 진도, 배중손, 그렇죠? 그래서 강화도, 진도의 삼별초는 배중손이 지휘를 하고요. 제주도까지 가서 김통정이 항파두리성에서 막지만 역부족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몽골군과 고려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게 되지요. 자, 몽골군과 고려군이 이제 연합을 했습니다. 이제 몽골군이 물을 무서워했었는데 고려군이 연합을 하면서 배를 만들죠. 그러면서 배를 만들면서 뚝딱뚝 하니까 안 되겠다. 이동하자. 그래서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에 여몽연합군에게 진압당하면서 끝을 맞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 중요하고요. 일본과 연합을 시도하는데 진도에서 삼별초는 일본에 국서를 보냅니다. 요 내용은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자, 진도에서요, 이 삼별초 정부가 일본에 연합을 제의해요. 자, 몽골 애들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몽골 애들이 조금 있다 이 한반도를 다 점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일본이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금 연합을 해서 몽골과 맞서 싸우자라는 내용의 국서를 보냅니다. 근데 일본은 똑같은 시기에 고려 정부에서 똑같은 내용의 외교 문서를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니까 일본 애들이 가만히 있어봐. 어떤 게 맞는 거야? 얘네 왜 정부가 두 개야? 모르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무시하자. 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게 고려첩장 불심조조예요. 일단 결론은 일본 애들은 이걸 그냥 무시했죠. 야, 모르겠다. 야, 그냥 다 무시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것. 이게 고려첩장 불심조조입니다. 그리고 결과 대장경판, 황룡사 구축목답, 문화재 다 소실되고 원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몽골의 침략, 그리고 몽골과의 항전을 정리를 했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원간섭기 들어가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